예, 히든 전략. 오늘도 이승석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시장 특징부터 점검해 주십시오. 일단 뭐 오늘 아침에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 이슈에 종합적으로 다 추려서 얘기 들어보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이제 언제 될 것이냐 뭐 이게 좀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 이제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 과연 이제 상당 기간 컨시더러블 타임이라고 하는 요 문구가 이제 빠질 것이냐. 제가 또 영어 쓰니까 또 아니, 웃으시네요. 대한민국 주식하는 분들은 그 영어만큼 확실히 아실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문구가 과연 이제 언제 빠질 거냐에 대한 논의가 이제 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늘 아침 쪽에서는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 좀 약화되면서 미국의 채권 그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좀 약세를 보이면서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뭐 그 주식 시장이 좀 약간 밀렸습니다만 뭐 그쪽은 뭐 별로 억울할 게 없죠. 많이 올랐으니까 뭐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약세 보인 거니까 뭐 크게 우려할 필요까지도 없다고 생각되고 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강력하고 큰 조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제한적이고 짧은 조정 정도 그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이 얘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라는 그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좀 오늘 아침에 좀 나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시장, 주식시장 자체는 좀 약간 위축을 보면서 경계감을 좀 표시한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유럽 쪽의 경제 지표가 다소 약화됐고, 오늘 아침에 뭐 미국 쪽에서도 뭐 별다르게 크게 호재가 없다 보니까, 이 채권 가격이나 또 이제 환율은 반작용성 움직임을 나타내는 등 좀 혼란스러운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면서도 또 이제 한편에서 나온 얘기는 이제 HSBC 증권사 쪽에서는 내년도 미국이 9월 달 정도쯤 돼야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또 일부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저 내년도가 아니라 이제 내후년도가 돼야지 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게 뭐 의견이 제각각 엇갈립니다. 근데 시장에도 답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에 바로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죠. 12월 달에 이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의 그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빠질 거라고 얘기는 하면서 또 금리 인상 시기는 늦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투자자가 좀 갈팡질팡하면서 일단 뭐 차익 실현을 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좀 강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번 주 주초의 시장 흐름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면서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종합주가 지수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뭐 이렇게 크게 조정에 대한 의미 부여하고 또 시장에 대해서 우려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앞에서도 이제 신학수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움직이는 거에 비한다면 체감 지수가 안 좋은 게 오히려 좀 문제죠. 오늘 거래소 쪽 같은 경우에도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 숫자를 비교하면 하락 종목 숫자가 2배 이상 많고요. 코스닥은 이보다 더 좀 심각해가지고 하락 종목 숫자가 뭐 2배 640개가 예, 그렇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체감 지수가 좀 좋지 않은 게 일단 문제겠고 거래소는 오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한국전력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좀 떠받쳐주고는 있습니다만 상승까지 되돌리기는 아직은 좀 역부족인 움직임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좀 줄이는 움직임 정도 나타내주고 있고 글쎄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 증시가 다 중국을 빼놓고는 다 밀리는 와중에 한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오늘은 좀 덜 빠진다는 거 정도가 당일 위안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시다시피 이제 내일부터 이틀간에 걸쳐가지고 에버랜드 그러니까 제일모직이죠. 제일모직에 대한 IPO가 있을 예정이다 보니까 수급의 공백이 이제 단기적으로 형성돼가지고 어제 오늘 증시 조정에 직접적인 원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이벤트가 끝나면은 글쎄 좀 수급도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겠고 지난번 삼성 SDS 상장 때에도 단기적으로 기관의 수급이 이쪽 자금에 대비 그러니까 그 당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누구보다 빨리 캐치해서 드렸다고 자신하는데 그런 부분에 가지고서 이제 단기성 유동성이 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백이 생긴 거를 외국인들이 메꿔주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기관들의 매도가 더 많다 보니까 증시가 뭐 약한 조정 정도를 이틀간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가운데 삼성전자 얘기도 했지만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반등세가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오늘 또 유가 급락해서 그런지 항공주의 상승도 눈에 띄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가의 트렌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더 유리할지를 놓고 본다면은 유가가 하락을 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당분간은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최근 화학주 쪽에 올라오곤 있지만 이쪽은 역시 반등 시에 잘 정리가 돼야 되는 쪽 업종이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서 큰 수익을 주거나 큰 상승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역시 유가 하락은 당분간은 트렌드고 오늘 아침에 미국 쪽에서 뭐 증권사 쪽에서 이제 얘기 나온 걸 본다면 내년도의 유가 전망을 배럴당 $50 이하 거의 뭐 $40대 초반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가의 하락은 뭐 당분간 또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고 더군다나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 상품 시장 쪽의 움직임은 더 좀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유가와 관련돼 가지고 종목별 시비가 좀 엇갈리는 가운데 운송주 쪽하고 또 관련해 가지고서 일부 뭐 유틸리티 쪽,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종목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화학주, 정유주, 또 기계업종 또 여기에다가 이제 건설주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유가와 관련돼가지고 좀 악재성 이슈 영향을 받는 쪽 종목군들은 오늘 지수보다 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35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뭐 시장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요인이겠죠. 첫 번째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팔 때가 확실하다 보니까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도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양쪽이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좀 끌어올리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환율 요인 때문에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 좀 나아질 가능성과 더불어가지고 스마트폰 쪽은 아직까지 뭐 그게 크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온 거 본다면 이제 어제 오후 나온 거 보면은 삼성전자가 전 세계 반도체 이건 메모리 비메모리 다 합쳐서입니다. 그래서 인텔과의 격차를 크게 좁히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갖다 기록하고 이런 매출 분위기가 내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관련주 쪽의 주가 움직임이 시장보다 좋은 게 특징이 있고 삼성전자가 다만 이제 여기서 과연 140만 원 이상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서 두 분께서는 특히 이승훈 대표께서 머스트 해브 종목이라고 하면서 조금 더 상승을 기대했었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같이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머스트 해브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갖기는 좀 이렇게 가격이 높아서도 쉽지는 않죠. 예, 없는 가운데 얘기하면 저희가 좀 쑥스러우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종별 종목별 특징 살펴봤고요. 코스닥도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코스닥이 이제 게임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의 지금 현재 대장격 역할을 하는 쪽은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주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컴투스 또 게임빌 또 관련해가지고 다른 종목들까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죠. 물론 뭐 일부 종목도 오르긴 합니다만 대장주 역할을 했던 건 최근에는 게임빌이었고 게임빌이 이틀 연속적으로 급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다른 게임주 쪽에서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 이게 좀 심리적 악화 요인으로 돼가지고 게임주가 코스닥 전반의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그렇군요. 역시 대장이 쉬니까 시장 자체도 쉬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가지고 수급적으로도 이제 기관들이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도 팔아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내일 쪽에 있는 IPO 자금을 그쪽에서도 좀 확보하는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고 뭐 아까 강영현 팀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연말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이제 마감 짓는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감까지 겹쳐가지고서 이들 관련들 쪽의 주가가 움직임이 시장보다 좀 약한 게 현재 상황,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뭐 아직까지 최근에 반등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여지기도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시아는 지금 중국만 환하고 다른 곳은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투자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미치겠다. 이렇게 왜요? 보면서 그러니까 왜 저쪽만 올라가냐. 왜 한국은 왜 예전에는 중국하고 같이 움직인다더니 이제는 중국하고 완전 동떨어져서 따로 국밥처럼 따로 움직이냐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요. 최근에 중국은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중국이 경제공작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최근에 경기 부양책을 재정과 통화 양쪽을 다 고르게 쓰고 있고 또 여기다가 이제 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에 금리 자유화 문제가 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금리 자유화를 예금보험제도를 활성화 더 시켜가지고서 이제 금리 자유화를 추진하겠다. 이 얘기가 이제 오늘 논의의 대상으로다가 있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겠고 또 여기에다가 중국이 7.5% 올해 이제 경제 성장 목표치에서 내년도는 7%로 낮출 거라고 하는데 글쎄 과연 그렇게 낮출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련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7%로 하향시킬 것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으니까 중국은 지금 기대감 충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이 기대감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다가 뒷받침이 되니까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얻고 돈이 몰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쪽에서도 지금 현재 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중국의 요즘 후광통을 통해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쪽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수급이 증시가 취약한 가운데 그래도 하루에 뭐 몇백억이나 또 몇천억이라도 그쪽으로 흘러간다면 한국 증시 쪽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생기니까 역시 우리나라 쪽의 자금 여력이 지금 현재 쉽지 좋은 상황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돈이 몰리다 보니까 오늘도 개장 초에는 약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재 시간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자면 2%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우습게 봤었던 3,000포인트, 그러니까 이 과연 넘어갈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뭐 쉽게 훌렁 넘어가는 이런 양상까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그 뒤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중국 증시 가지고 잘못해서 조정이 임박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잘못하면 제가 욕을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쉽게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쪽에서는 뭐 반면에 홍콩 증시는 이제 유럽 쪽의 분위기를 따라가면서 1% 조정을 보이고 있고 대만이 0.6%, 그다음에 오늘 싱가포르 정도만 한 1% 오르고 있고 한국은 오늘 0.2% 정도 내외권 정도에서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은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하락폭은 좀 적은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낙폭도 크네요. 호주는 보통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쪽을 따라가죠. 오늘 아침에 유럽 쪽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유럽 쪽이 뭐 별다른 뭐 특별한 악재성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호주 자체도 경제 지표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호주 달러가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호주 증시도 요즘에 좀 약세의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주도 자원 수출 국가죠. 오늘 아침에 브라질 증시가 3% 넘게 급락세를 보였고요. 러시아 증시 역시도 3% 넘게 급락세를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자원을 수출하는 국가들의 증시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상품 시장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좋지가 않은 것도 호주 증시의 급락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석탄 자원 때문에 그런가요?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이나 유럽 쪽에 주요한 경제 지표 있나요? 미국은 조용합니다. 대신 유럽 쪽은 좀 중요성이 있는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11월 재정 수지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전에 1,352억 달러 적자에서 이번 달은 적자폭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치 형성되고 있습니다. 795억 달러인데 글쎄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지표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실 정도만 되겠고 실제 이 정도로 재정 수지가 호전된다면은 미국 증시에는 좀 우호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최근에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재정 수지가 좀 건전화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현재 보여집니다. 유로존 쪽에서는 오늘 이제 독일이 10월 수출 동향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전에는 5.5% 증가세를 보였었는데 이번 달은 마이너스 1.6% 감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예상치가 형성돼 있고요. 안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월 달 무역 수지는 이전에는 18억 5천억 유로 정도의 흑자였었는데 이번에는 그 대신에 흑자는 오히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치가 형성돼 있으니까 어떻게 본다면 유로존 쪽도 불황형 흑자죠. 어제 중국과 비슷하고. 예, 그렇죠. 이제 수입 물가가 감소를 하고 이제 수출 쪽은 이전보다 좀 나아지면서 수출 물가는 나아지면서 불황형 흑자 확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10월 제조업 생산이 나올 예정인데 이쪽도 이전 달 0.4%에서 0.2% 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어제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뭐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다소 좀 둔화되고 약간의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장의 유럽이나 미국 증시가 큰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겠고 다음 주 FOMC 회의 이전까지는 미국이나 유럽은 제한적 구간 내에서의 등락이 좀 엇갈리는 정도, 그러니까 작은 조정과 또 작은 반등이 좀 엇갈리면서 다음 주 중대 이벤트를 앞둔 좀 관망세 속에서 이번 주 주반 쪽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가 뭐 크게 밀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마이너스 4포인트 좀 하락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지금 무려 3% 가까이 오르는 게 그래도 지수 낙폭을 좀 줄이는 이유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그래도 기술적인 요인만 놓고 본다면 지킬 자리를 지키면서 그래도 잘 뭐 조정은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주 주초는 좀 다소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어제 정도 좀 약세를 보이고 오늘 좀 돌아가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좀 시장 분위기 기대보다는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뭐 아직 뭐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조사했던 외국인들의 수급의 자료보다도 현재 상황은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 규모가 약 1,1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이 어제하고 오늘 특징적인 건 주식은 조정권역에서 사고 있죠. 반면에 이제 선물 쪽을 좀 매도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번 주에 그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선물을 좀 줄이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틀 동안 선물 매도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합성 수급은 어제에 대비해서 오늘은 다소 좀 더 약화되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준비된 화면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선으로 약간 내려가면서 수급이 악화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뭐 아직 의미를 부여할 정도의 악화된 수급치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오히려 옵션 시장에서는 오늘 지수가 밀리니까 풋옵션 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오면서
미결정까지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만기 전에 밀리니까 풋옵션 쪽에서는 일정 부분 물량을 줄이고 있죠. 오히려 콜옵션 쪽에서는 약간이지만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친 매매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기관들이 오늘도 1,165원 정도의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기관들은 전 주체가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는 주체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글쎄 뭐 내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IPO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오늘까지는 매도를 해야지 내일 모레 주식을 살 수 있겠죠. 청약을 할 수 있겠죠. 예. 이 청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대용이 아니라 현금 청약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오늘까지는 기관들의 매도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 정도부터는 기관의 수급이 좀 풀릴 거라고 이렇게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그쵸. 임박해서 좀 주식을 파는 참 답답합니다. 예, 이번에는 기술적 지표상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뭐 큰 변화는 없고요. 지금 현재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수 반등하는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추세권 내에서의 제한적 조정과 등락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장중한 때 1970포인트까지 밀리면서 21선 지수권 역대까지 내려왔지만 21선 지수권역을 잘 지켰고요. 그다음에 60일 이동 평균선도 장중한 때 뭐 소폭 하회했었습니다만 현재 지수권역은 이 60일 이동 평균선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 지표상에서는 약간의 매도 시그널이 발생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만 추세가 지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늘 그 중장기 이평선이 몰려 있는 550포인트 위쪽에서, 그러니까 직전 고점은 넘어갔습니다만 다시 직전 고점을 하회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술적인 움직임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이 더 양호하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또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 뭐 별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종합주가지수가 1980포인트, 제가 1차 지지선 얘기했던 거에서 약간 하회됐지만 주식 비중을 저는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요. 지지선만 좀 1970포인트 정도로 하향하겠습니다만 역시 가장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구간은 1960포인트 쪽을 깨지만 않는다면 뭐 종합주가지수의 최근 반등 흐름이 훼손돼 가지고 추세가 역전돼 가지고 더 밀릴 것이라는 우려감을 가질 이유도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가 중대 이벤트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뭐 지수가 제한적 반등과 제한적 하락이 왔다 갔다, 우리도 좀 단기적으로 한 작은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음 주 미국의 FOMC 회의 쪽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성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후에, 그러니까 내일 정도부터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주의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오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공작 회의 쪽이죠. 이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움직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 그대로 유지하겠고요. 이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이 뭐 최근에 매수해가지고 늘린 게 아니라 저 아래쪽부터 늘려온 거니까 뭐 여전히 현재 제가 생각하는 전략상에서는 수익은 뭐 발생돼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1970포인트 쪽을 종가상 지키고 있는 점을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고, 저항지수 2020포인트 그대로 이전과 같이 마찬가지로 목표 지수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는 종목 중에 삼성전자 아까 편입됐다고 했었죠? 그렇죠. 오늘 삼성전자가 들어온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겠고요. 좀 사이즈가 큰 종목들이 좀 대거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3거래 연속 순매수하는 종목에는 요즘에 광동제약이 다시 움직임이 주가가 좋아지고 있는데 전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관심 종목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 외에도 금호석유, 남해화학, 삼리식품 이런 종목들이 요즘 자주 올라오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홀딩스가 요즘 이제 아무래도 유가 문제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수급도 좋고 주가 움직임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한진칼, LG 디스플레이가 새로이 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좀 관심 있게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KG 모빌리언스가 결제주죠. 이쪽 계속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심텍, 삼성, LNS, 그다음에 BHI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동반해가지고 관심을 갖는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관심 종목으로다가 글쎄 좀 어떻게 보면 의외인데 제가 그동안 내 수주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으면서 오늘 대상을 좀 가져 나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낙폭 과대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15만 원 정도 초입에서는 매수해봐도 좋다고 하면서 관심 종목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대상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이면 단기적으로 좀 많이 밀렸고 이제 저평가권에 진입되다 보니까 글쎄 대략 뭐 34,000원 내지 35,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져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마감 시향 듣겠습니다.